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애써왔는데 정작 나이가 들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아니, 나라에서 준다면서 왜 몰라? 하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리려고 하지만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신청 기한이 짧고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은 놓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조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이 신청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그냥 사라지는 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바로 여러분이 그 혜택을 놓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노인복지 지원금 5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금액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실제로 받으면 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랑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지원금은 단순히 적은 용돈 수준이 아니라 생활비, 의료비, 교통비, 심지어 주거비까지 확실하게 줄여주는, 삶의 질을 지켜주는 진짜 알짜 혜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께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럼 지금부터 몰라서 못 받는 노인복지지원금 첫 번째 혜택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자 동시에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그거 다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놓치는 어르신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30%입니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못 받을 거야 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을 따져보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심지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생각보다 넉넉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실제로는 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헷갈리거나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셋째, 내가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대부분의 복지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꼭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기초연금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해당된다면 합쳐서 8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이 정도면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한 달 생활비의 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금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 기초연금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의료비나 식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의심된다면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안 받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원금 기초연금을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는 교통비 관련 지원금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료니까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지하철 무료는 이미 유명한 혜택이죠.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은 노인 무임 승차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은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버스, 택시, 심지어 시외 이동까지 지원이 되는 지역별 혜택을 모르고 놓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경우 어르신 택시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교통약자용 택시 요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요. 나는 택시 자주 안 타는데? 라고 하셔도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갈 때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절반 이상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정작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비 지원금은 단순히 대중교통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여가와 연결된 이동비용 지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연 전시, 관람 시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통비 지원 제도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부산처럼 대도시는 무임승차가 기본이지만 작은 시군 단위로 들어가면 시외버스 할인, 농어촌 마을버스 무료,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등 정말 다양하고 알짜배기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칠까요? 첫째,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게시판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만 공지되다 보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정보를 얻기 힘든 거죠. 둘째,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한 장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괜히 복잡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는 자주 안 다니니까 필요 없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통비는 작은 비용 같아도 매달 누적되면 큰 금액이 됩니다. 특히 병원, 시장, 경로당, 문화센터 등 일상적인 이동에서 지원 혜택을 받는다면 한 달에 몇만 원, 1년으로 치면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정리해보면 교통비 지원은 단순히 지하철 무임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택시 지역별 특별 지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교통비 지원 제도 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알려드리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혜택, 노인 맞춤형 건강지원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의료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또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만 66세 이상 노인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혈액검사나 X-레이뿐 아니라 치매 조기검진, 우울증 검사,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까지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검진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와도 그냥 버리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검진을 꾸준히 받으면 치매, 암,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평생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노인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제도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병원에 가면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그냥 참고 넘긴다 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의 경우 병원비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대폭 낮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10%만 내도 되는 식이죠. 그리고 놓치면 정말 아까운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치과 치료 지원입니다. 틀니, 임플란트 같은 고가의 치과 치료는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몰라서 전액 자비로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몇백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한 혜택입니다. 또 지역별로는 한의원 진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약, 침치료 같은 한방 진료에 대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히 관절통, 허리 통증 같은 노인성 질환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노인건강의료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무료 지원, 병원 약국 진료비 본인 부담 경감, 치과 안방 진료 등 고비용 의료비 보조. 이 제도들을 제대로만 활용해도 1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의료비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혜택, 주거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집 문제입니다. 특히 고정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월세나 관리비가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 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정부에서 매달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월세 보조금이 나오고 자가주택에 살고 계신다면 집 수리비용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에 춥다, 여름에 덥다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수리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난방비, 전기요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 어르신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임대주택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합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경로당, 안전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안전과 경제성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또 최근에는 장기 요양 주거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소득 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주민센터 게시판에만 붙어 있거나 지자체 홈페이지 구석에만 공지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전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족분들이 대신 확인해 드려야 하고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고령자, 임대주택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주거 지원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월세 집수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난방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 저렴하고 안전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이 세 가지만 챙기셔도 노후 생활비에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터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제도 바로 교통문화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현실은 교통비나 문화생활 비용이 부담이 되어 집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교통문화지원금입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지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나 택시 요금 할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어촌 행복택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어르신이 마을에서 읍내까지 나가실 때 택시비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어 단돈 1,000원만 내고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에 등록하면 버스 환승 시 무료 또는 추가 요금 없이 다닐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통복지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대표적인 문화지원 제도가 바로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영화, 도서, 공연, 전시, 체육활동,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당 연간 13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살 때 쓸 수도 있고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가능하며 여행사에서 기차표나 관광 상품을 예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만 잘 활용해도 돈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한다는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죠. 세 번째 지자체 문화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문화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립극장 공연 무료 관람권, 미술관 박물관 무료 입장권 혹은 시립체육시설 할인권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외부 활동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매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문화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문화지원금은 단순한 돈 절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비를 절약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해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결국 이 혜택들은 집에만 머무는 노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세상과 연결되는 노후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몰라서 못 받는 노인복지지원금 5가지를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건강의료지원금, 생활비돌봄 지원금, 주거지원금, 교통문화지원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나나 우리 부모님이 놓치고 있던 지원금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노인복지지원금. 사실 대부분은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은 준비되어 있는데 손을 뻗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죠.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부모님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복지지원금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에 처음 알게 된 제도가 있으셨나요? 또 여러분이 직접 활용해본 복지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